말씀하세요. 그러면 4%면 100명 중에 4명이잖아요. 근데 현재 절대평가에서 이 영어가 몇 퍼냐면 5%에서 6%예요. 지금 1등급이. 그러니까 실제로 별 쉽지 않아요. 그러면 100명 중에 5명이니까 영어가 등급이 절대평가이니까 영어가 쉬워졌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등급이 1명 정도 더 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를 저희가 어떻게 공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른 게, 초등학교 때는 이제 표현 위주의 영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애들을 자꾸 입으로 뱉어내는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사실 6학 때까지 좀 고수해요. 그러니까 좀 달라진 건 뭐냐면 문법책을 집어넣고 공부시킨 거 외에는 계속 그거를 고수를 하는데, 중학교를 딱 올라가면 달라요. 이제 표현 위주의 공부를 시킬 수는 없죠. 문법 시켜야 되고 독해 수업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듣기 공부 시켜야 되고, 그리고 단어 공부 시켜야 되고. 단어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여기 보면 2018년도 1학기 기말고사가 왜 나와 있냐면요. 1학년은 1학기 기말고사만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가 2018년도에 있고 2019년도에 있는데, 전교 1등, 전교 2등 이런 거 없어요. 전교 1등, 전교 2등을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기는 해요. 가르쳐주긴 하는데 약간 비공식적으로. 네네. 그래도 가르쳐주면 저희가 장학금도 막 주고 그래요. 예. 근데 잘 안 가르쳐주고 있어서 그런 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여기다 못 있어요. 네. 학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저희 학원 반 구성이에요. 반이 2반, S반, A반, B반. 한 학년에 4개 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등부는 12개 반으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냥 중등 무조건 12개 반.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 학년에 4개 반이잖아요. 아마 이 동네 통틀어서 한 학년에 4개 반을 운영하는 학원은 아마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예. 왜냐면 4개의 레벨로 구성된다 하니까 아이들에 맞춰서 레벨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더라고요. 제가 아들 둘을 키웠잖아요. 저는 사대 수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 저희 남편, 밖에 계시는 저희 대표님은 문과 출신이거든요. 경영과 출신인데 그 사람이 수학을 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아들이 수학을 못해요. 네, 작은 아들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러더라고요. 열묶음이, 그러니까 10원이 5개 있으면 얼마야? 50원 이러는데, 열묶음이 5개 있으면 몇 개야? 그러니까 15개래요. 그래서 열묶음이 8개 있어. 야, 봐봐. 10원이 5개 있으면 50원이잖아. 열묶음이 5개 있어. 50이잖아. 50. 그치? 자, 봐봐. 열묶음이 8개 있어. 얼마야? 18개래요. 그러더니, 야, 그 문제를 전날 시험 본다 그러길래 그 문제를 전날 한 100문제를 풀어서 보냈어요. 여전히 그 문제 5개를 쫙 초등학교 1학년 때 다 틀려왔더라고요. 우리 애기가. 그러더니 여전히 수학을 잘 못해요. 예. 수학을 잘 못하는데 요번에 수능은 문과인데 2등급 찍었어요. 예, 진짜로 2등급을 찍었어요. 네네. 얘가 갑자기 고3 때 공부를 하더라고요. 예, 아마 이과였으면 힘들었을 텐데. 예. 그런데 큰애는 다르더라고요. 수학을 이렇게 볼 때. 얘는 한 초등학교, 아니, 한 5살 이럴 때, 엄마, 5 더하기 8이 뭐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5 더하기 8? 야, 10대려면 8이 몇 개가 모자라? 그랬더니 2개요. 그럼 5에서 2를 여기다 줘봐. 그럼 엄마 13개네요? 그 얘기 한 마디 딱 묻더니 그다음부터 그걸 쭈르르 하더라고요. 근데 막, 이 새끼 이거 뭐지? 예, 그러니까 애들이 달라요. 다른 거죠. 애들이. 다른 아이를 키운 거죠. 그래서 큰아이는 늘 여기 입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를 던져주면 10개를 지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 이런 거를 내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가 원리만 가르쳐주면 지가 풀어내요. 그런데 작은 놈은 늘 한 요 정도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르쳐줘서 지 걸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애들은 무조건 일반에 있어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공부시키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점수는 비슷하게들 나와요. 그런데
우리 애는 하나를 던졌는데 10개를 알아. 이런 애들도 있고, 한 5개를 줬는데 10개를 아는 애들도 있고, 5개를 주고 5개를 알게 하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좀 천천히 차근차근 가르쳐서 여기다 올려서 수학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나를 던져주고 지가 이렇게 알아내면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애들도 있고, 애들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게 공부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애들마다 그런 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에 맞게 차근차근 내 말대로 공부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수학 교재예요. 저희가 공부를 시킬 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라고 한번 칠게요. 그럼 겨울방학 때는 선행주기잖아요. 선행. 그럼 이때는 개념책이 들어가요. 아시죠? 그럼 개념책이 들어갈 때는, 자, 예를 들어 개념교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게 비상에 있는 개념편이면 이게 개념교재고, 얘가 복습교재예요. 그러니까 드릴이죠. 연습하는 교재. 그럼 요게 세트로 들어가는 거죠. 혹은 얘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것도 개념교재예요. 반에 따라 조금 다르게 들어서 넣어요. 이거를. 그럼 얘를 공부를 시키고 나면 애들 개념이 이렇게 딱 서요.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반의 반들은 이런 개념원리 교재가 들어가면서 그 반에 RPM이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럼 개념원리랑 RPM이 들어가는 반이 있고, 개념원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센이 들어가는 교재가 반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 반 애들은 거기다가 시간이 좀 괜찮으면 센을 프린트해서 다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RPM을 집어넣어서 공부시키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학원이 지금 여기 보시죠. 이게 빔 프로젝트예요. 이게 화면이죠. 각반의 컴퓨터, 이게 긴 교실이거든요. 지금 저기 있는 모든 교실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재가 지금 여기 있는 심화라인의 교재들이, 여기 있는 센수학 이런 교재들을 보면 이런 신학기 문제들이 이렇게 도형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도형 문제들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 교재가 그대로 칼라로 여기다 화면에 딱 뜨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무 생각을, 예전에 혹시 학원을 다녔거나 학교를 가거나 이런 선생님들이 문제를 쓰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럼 교재가 화면에 일단 딱 떠요. 한 문제씩. 혹은 PDF 교재로 들어가니까 교재가 문제를 딱 떠요. 그러면 심화라인으로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혹은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그림들을 한번 보세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숙제 내주고 일일이 지금 보시면 일일이 다 채점을 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틀린 것들 여기 있잖아요. 다 설명하고 다 별표 쳐서 다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채점하고요. 아시죠? 예,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화면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 뜨잖아요. 요게 지금 화면에 여기 다 떠요.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미 떠 있는 걸로 뭐만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몇 개 썼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지우면 돼요. 이것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마다 교재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아마 관악구에서 제가 제일 먼저 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강남학원에 딱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여기 지금 이거 화면, 이거 칠판에 있는 거 이거 다 바꾸고 이거 넣고 이런 것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렇게 보면 교재들은 전부 다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시선이 여기 와 있고, 그러면은 내가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토론 수업하듯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그 다음에 시간에 만나면 그 전에 어려웠던 문제를 다시 화면에 놓고 이 문제 다시 한번 보자.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지? 어떻게 했지?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수학은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교재가 들어가는 건 개념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선행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습쪽이 있을 거예요. 시험 기간 때. 그럼 이때는 어떤 교재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팅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반별로 얘는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다. 근데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요게 개념 교재 들어가면 그 다음 교재가 보통은 이제 개념을 위해 RPM 들어가고 센 들어가고 요런 형태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요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그 영어는 이게 지금 영어 책들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요번에 저희들이 들어갈 책들은 요게 브릿지인데요.
저희가 아마 요번에 4개 반 중에 2개 반은 브릿지 2로 먼저 시작할 거고요. 요거는 브릿지 1으로 시작할 건데, 요게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죠. 브릿지 교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중학교 1학년 애들 들어갈 교재 문장들이에요. 요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교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지금 화면에 이렇게 딱 떠요. 이 교재가 이렇게 화면에 딱 뜨는 순간 얘는 클릭하면 원하는 발음으로 빠르게도 읽히고요. 느리게도 읽히고, 그 다음에 요만큼만 확대하면 확대해서 글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다 뜨고 읽히고 뭐하고 이렇게 되는데,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독해 교재잖아요. 그러면 독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독해,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우리가 습득하는, 훈련하는 거잖아요.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럼 단어들을 여기 단어 공부할 수 있게끔 떠요. 화면에. 단어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럼 단어 공부를 하고 나면 얘네들한테 뭘 하냐면 얘가 중요한 문장들이 뭔지를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럼 중요한 문장들 나오면 그 문장들을 가지고 이제 문장들에서 키워드가 나오고 키 센텐스가 나오고, 그러면 그것들을 주어주고 나면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새로운 단어들을 봤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으니 문제를 풀어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시키는 것이 수능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요지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중학생인데 정확한 해석